럭셔리한 액세서리와 옷장이 가득 찬 명품들. 우아하게 준비를 마친 그녀가 온 곳은 바로 오셨어요. 한 피부과의 원장실. 그때 뭐하냐? 이 원장실의 진짜 주인이 나타났죠. 아니 녹화가 늦게 끝나가지고 간신히 시간 맞춰왔어. 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내가 오늘 메이크업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사실 정숙도 의사 면허를 갖고는 있지만 현재는 평범한 주부인데요. 남들은 의사가 못 돼서 난린데 그 좋은 기술 냅두고 왜 집에서 살림만 하냐? 의사 면허 아깝지도 않아? 그래도 정숙은 나름 지금의 삶에 만족을 했죠. 애 둘 부지런히 낳아서 키워서 사람 둘 만들어놨어. 사람 둘 만들어 키우는 것도 미래지향적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 아니냐? 하지만 정숙은 친구의 말이 계속 떠올랐고 남들은 의사가 못 돼서 난린데 왜 집에서 살림만 하니? 의사 면허 아깝지도 않니? 심란해진 그때 승객 한 명이 쓰러졌는데요. 도와주세요. 여기 의사 없어요? 의사 없어요? 의사. 그 순간 내가 의사인데. 여기요! 이분이 의사시래요! 무심코 의사라 했다가 환자 앞으로 끌려 나온 정숙.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그러나 정숙은 처치는커녕 119요. 119. 손을 떨며 119를 외쳤죠. 구급차. 아저씨 사상. 곧이어 구급차가 오자 정숙도 같이 가길 권하는데 보호자는 아니지만 의사시라고 들었는데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 저 아줌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가 의사라더니 환자 앞에서 손 덜덜 떠는 거 보셨어요? 사람들이 정숙을 의심하던 그때 진짜 의사가 나타났죠. 저도 같이 갈게요. 이후 응급처치에도 그가 직접 나서는데요. 환자분! 맥박은 있으니 기관지하게 해야겠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빠르게 처치가 이루어졌고 덕분에 환자의식이 돌아왔지요. 제 목소리 들리면 손 한번 움직여보세요. 선생님 성공이요 성공. 5만 원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실례지만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는 정숙에게 화를 내는데 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거 불법이에요. 믿기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맞긴 맞아요. 의사 일 그만둔 지 20년이 넘어서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네요.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온 집. 정숙은 오늘 일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죠. 정신 차려요 환자분. 구급차. 비의료인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거 불법이에요. 하지만 쉴 틈도 없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곧이어 딸이 집에 들어오는데요. 내일 대회지. 응. 뭐 이번에 입상하면 한국대랑 홍인대 수시도 가능할 듯. 진짜? 그리고 반갑습니다. 이재훈이? 예, 아버지. 아들과 남편도 저녁을 먹으러 자리에 앉는데 자. 정민아. 수저를 들기도 전에 아들을 지적하는 남편. 인턴 생활 힘든 건 알지만 항상 단정한 차림 유지하도록 해. 그것도 프로 정신의 일환이다. 아, 예. 정숙의 남편 인호는 대학병원에 잘 나가는 외과 의사인데요. 낙후경 환자 조치 어떻게 할까요? 해모박 잘 보고 디프레션은 싸이 협진 받는 게 좋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내일 컨퍼런스에 46세 전상형 환자 케이스부터 올릴까요? 아니, 내일은 김재희 환자 수술 첫 번째 케이스로 올려. 예, 알겠습니다. 인호의 아들도 같은 병원에서 인턴 생활 중이었지요. 전공과는 정했니? 예. 저는 당연히 외과하죠. 권위적인 인호의 말투에 정숙이 나서 분위기를 풀었고 아직 시간 많으니까 충분히 고민해보고 결정해. 아니지. 그런 식의 화법이 애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거라고. 애들이 나약해도 괜찮은 건 남의 집 자식일 때 얘기지. 누가 그러더라 여보. 내 자식을 남의 자식 보듯 하라고. 그렇게 식사를 마친 뒤 정숙은 인호의 출장짐을 싸주며 중요한 얘기를 꺼내는데요. 근데 이거 너무 낡았다. 새로 하나 사야겠네?
여보, 왜? 이제 안방에서 잘래? 아니, 당신 수술하고 늦게 들어온 날 한두 번 이 방에서 자던 게 그냥 각방이 돼버렸잖아. 우리가 무슨 도 닦는 것도 아니고. 뒤이어 은근슬쩍 어필을 하는 정숙. 아직 나이도 젊은데 벌써부터 각방은 좀 그렇잖아. 하지만 새삼스럽게 무슨. 인호가 뿌리치자 더 적극적으로 나가보는데 나 기미 치료했다? 이인의 병원에서. 아직 빨갛지? 봐봐. 되게 빨개. 나는 요즘 몸이 자꾸 처져. 만성피로처럼 그래. 좀 누워있어. 그럼에도 인호는 더 냉랭하게 말했지요. 갱년기야, 운동해. 좀 다정하게 해주면 어디 입안에 가시가 돋아? 선글라스를 끼든지 말든지 내가 뭔 상관이야. 그렇게 정숙이 인호에게 삐진 다음 날 남편 거 고르는 중이어서요. 아, 그러면 잠시만요. 미워도 신경이 쓰였는지 인호의 선글라스를 사러 온 정숙. 이런 스타일을 중년 남성분들이 되게 선호하시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걸로 할까요? 네. 그런데 이때 교수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갑자기 현기증이 핑 돌더니 결국 손님! 쓰러지고 말았지요. 119! 빨리 119! 그런 한편 공항에 있던 인호는 다른 여자와 꽁냥대는 중이었고 가수 같아. 그러네. 내가 사줄게. 진짜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때 정숙이 전화가 왔지요. 나 계산하고 있을게. 나야. 뭐해? 뭐하긴 비행기 기다리지. 나 응급실에 있다. 백화점에서 쓰러진 거 있지. 정숙은 아무것도 모른 채 상황을 말하는데 보호자한테 연락하라는데. 정민이는 병원 일 정신없을 거고 어머님 오늘 동창회 가셨고 당신 공항에 있고 어떡하지? 이에 학회 핑계를 대며 피하는 인호. 지금 컨디션 나 학회 포기하고 가야 될 정도야?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먼데 가는 사람은 내가 괜히 걱정시켰네. 아니야. 괜찮아. 웅조리해. 그렇게 전화를 끊었지만 인호는 불편한 기색이었지요. 한편 병원에선 정숙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 간 수치가 정상은 40 미만인데 지금 환자분께서는 3천이 넘었어요. 그럼 급성 간염인가요? 잘 아시네요. 이어서 의사가 보호자 연락을 권하지만 보호자한테는 연락하셨어요? 보호자 꼭 와야 할까요? 이후 정숙이 연락한 사람은 시어머니였는데 응급실? 아, 나 이따가 스파 예약도 돼 있는데 어디 뭐 심각한 거니? 걱정은커녕 스파 생각뿐인 시어머니. 이에 정숙은 끝내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했죠. 엄마? 별일 없지? 뭐해? 방앗간이야. 쑥이 너무 좋은 게 있어가지고 떡 좀 하려고. 너 쑥떡 좋아하잖아. 엄마는 정숙의 목소리로 바로 컨디션을 눈치챘는데요. 밥은 먹었고? 아니 밥도 먹었다면서 목소리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엄마 오늘 그럼 쉬겠네? 왜? 무슨 일 있어? 그런 한편 그렇게 마음 쓰면 그냥 병원 가보던지. 정숙의 전화를 받고 마음이 불편한 인호. 됐어. 애도 아니고. 나도 염치라는 게 있다. 어떻게 여기서 널 두고 가니? 그러나 애써 신경을 끄며 애인인 승희에게 뭔가를 주는데 사람이 쓰러졌다는데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별일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응? 이게 뭐야? 그건 다름 아닌 팔찌였지요. 채워줄게. 그렇게 인호가 승희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쯤 차정숙 선생님. 네? 정숙은 문득 과거 의사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지요. 환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추억에 젖어있던 이때 배고파. 그렇게 정숙은 매점을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는데 무슨 매장은 5층에다가. 그때 아, 배 아파요. 계단에서 목격한 위험한 광경. 살살 좀 해요.
저기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되죠. 더구나 미성년자랑. 하지만 그건 엄연한 치료 과정이었고 감사합니다, 쌤. 동네 오빠들 따라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나 봐요. 돈 없다고 그냥 가려는 거 붙잡아다가 치료해줬고요. 제가 너무 오해를...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이 오해했던 의사는 지난번에 만났던 의사 로이였죠. 이 병원에 무슨 일로? 저도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괜찮아지겠죠. 이후 둘은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는데요. 치료 잘 받고 가세요. 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러나 잠시 후 자주 마주치네요. 그러게요. 이번엔 담당의로 로이를 마주쳤고 보호자는 오셨어요? 남편이 워낙 바빠서. 아무리 바빠도 오셔야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요. 로이는 심각한 상태를 알리며 보호자에게 연락하라 재촉했죠. 지금 황달 수치도 굉장히 높아요. 이거 못 잡아서 간부전으로 발전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어서 보호자한테 연락하시죠. 그러자 결국 친정엄마가 달려왔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냐? 엄마. 그로부터 30일 후 이쪽으로 앉으세요. 상태가 갈수록 나빠져 끝내 간이식을 받게 된 정숙. 간이식 공여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남편분 검사 결과가 괜찮아요. 평소에 몸 관리를 잘하셔서 지방간도 없고요. 그런데 이때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간을 떼줘야 된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이노의 이식을 반대하고 그건 안 될 말이죠. 멀쩡한 배를 갈라서 간을 잘라주라니요. 수술하고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위험한 짓을 해요. 선생님, 우리 아들한테 그런 수술 권하지 마세요. 난 절대 못 시킵니다. 심지어 정숙에게 뇌사자를 기다리자고 권했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뇌사자를 기다려보자. 응? 아 머리야. 아 어지러워. 할머니 괜찮으세요? 나 왜 이래? 그러더니 맹연기까지 펼치는 시어머니. 어머니 저 보이세요? 토할 것 같아요. 괜찮나? 얼마나 안 좋아요? 얼마나? 아니 잠깐. 그렇게 병원 침대 하나를 차지했고 사부인, 정신 드셨지요? 눈 좀 떠보세요. 이에 정숙의 엄마가 그녀에게 화를 내는데 멀쩡한 자식 몸에 칼 대는 걸 보는 부모 마음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속이 상하셔도 그렇지 아픈 애 앞에서 들으라는 듯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사돈! 그러자 탓을 돌리는 시어머니. 사실 이렇게 된 거 사돈 탓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정민이 7살 때 애 봐주다가 교통사고 당하게 한 것도 사돈 때문이잖아요. 얘들까지 꺼내면 몰아붙였죠. 그동안 내내 정민 애미 의사 간뒀다고 심술 부리셨는데 애미 의사 간둔 거 애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 사고 때문에 애미가 레지던트 간두고 집에 들어앉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참 몰라. 그 말에 엄마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병실을 나왔고 하필 그걸 정숙까지 다 들어버렸는데요. 엄마가 그런 말을 들은 게 속상한 정숙. 그때 엄마가 훨씬 더 많이 다쳤었어. 그 사고 때문에 엄마 지금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잖아. 어떻게 그 사고를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지? 하지만 엄마는 시어머니보다 이노의 행동이 더 야속했죠. 나는 서서방이 너무 야속해. 애들 앞에서 지 엄마가 그런 막말을 하는데 말리는 둥 마는 둥. 지 마누라 얼굴이 이 지경이 됐는데 빈말이라도 먼저 수술 받겠다고도 안 하더라. 청춘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정숙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할 생각이었는데요. 네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무릎 꿇고 빌고라도 싶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 미안해. 잠시 후 엄마는 정숙의 사촌 동생을 찾아가 수술을 해달라 빌었죠. 네가 수술하기가 제일 적합하다지 않니? 아니 이거 내 전 재산이야. 이거 생각보다 적지 않아. 이거 너 다 줄게. 제발 내 딸 좀 살려주라.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이모가 우리 남매 친엄마처럼 돌봐주신 거 저 못 잊어요. 자꾸 이러시면은 저한테 빚 갚으라고 재촉하는 것 같아서 저 정말 너무 괴로워요. 정수야, 내가 매달릴 때가 너밖에 없다. 그런 한편 서 교수 와이프 심각하다면서요? 이노의 병원에선 아픈 정숙에 대한 얘기로 떠들썩했고 근데 왜 서 교수는 자기 와이프를 우리 병원에 두지 않고 딴 병원에 둔 거야? 아니 와이프가 이 병원 불편하다고 했대요. 서 교수 아들이
여기 인턴이잖아요. 이에 정숙과 인호의 동기인 승희에게도 질문이 오는데 서 교수, 최 교수하고 의대 동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 와이프도 알아요? 모르죠. 서 교수랑 그다지 가깝지도 않았고요. 이에 인호와 불륜관계인 승희는 확 표정이 굳었죠. 그리고 같은 시각 정숙은 로이에게 걱정을 말했고 가족들한테 그런 부담감을 줘서 너무 미안해요. 내가 잘못되더라도 죄책감 느끼면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건강해지시면 되죠. 이어서 자신의 꿈이었던 외과 의사인 로이를 부러워하는데요. 선생님 너무 부러워요. 저도 인턴 때 외과 지망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수술실 참 그립네요. 그러자 이때 그럼 오랜만에 한번 가보실래요? 그렇게 로이의 제안으로 수술 참관을 하게 된 정숙. 선생님. 기념사진.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만 수술 참관하러 온 제 동료가 되는 거예요. 동료요? 네. 의사면 없어요? 있어요. 그럼 동료지 뭐. 이후 로이의 설명을 들으며 수술을 코앞에서 보게 되는데 40대 남자, 크론병 환자예요. 장폐색이랑 농양이 생겨서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할 거예요. 그 순간 정숙은 많은 생각이 들었지요. 하지만 다음 날 수술을 약속했던 사촌이 수술을 하루 앞두고 거절을 했고 정수는? 죄송해요, 이모님. 저도 그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수술인데. 그때 정숙이 쓰러지고 마는데요. 코드블루 309 코드블루. 자, 보좌관 지금 들어가세요. 저기 우리 애가. 그리고 잠시 후 중환자실에 온 정숙을 아이들이 걱정스럽게 봤죠. 엄마. 엄마, 괜찮아? 그러자 그날 저녁 애들은 인호에게 이식을 부탁했고 그냥 아빠가 간이식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술이고 또 아버지만 괜찮으시면 저도 아버지가 수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아버지. 결국 인호는 이식을 결정했지요. 서서방, 큰 결심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이 은혜는 절대 안 잊을게. 진작에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면목 없습니다. 여보, 당신이 힘든 결정한 거 알아.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엄마랑 애들 생각하면 좀 더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인호를 원망했던 정숙. 당신이 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게 아니라는 확신을 얻고 싶어서 더욱더 집안일에 몰두했어. 그래도 저 한구석 당신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 컸어. 하지만 인호 덕에 목숨을 구하자 고맙고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 생기고 보니 내 목숨 구해주는 건 남편이네. 당신에 대한 고마움 평생 잊지 않을게. 진심이야. 그렇게 감사 인사를 받은 인호는 곧장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는데 그러나 쉽게 사인을 하지 못하고 그 순간 전화 왔네. 승희의 전화와 함께 이거야!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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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가 뛰어왔죠. 인호의 수술을 결사코 반대하는 시어머니와 승희. 또 한 거 아니야? 인호 씨, 제발 수술하지 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차라리 죽이고 해. 안 돼. 하지만 잠시 후 정숙은 무사히 간이식을 받는데요. 차정숙님, 간이식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친 뒤 깨어난 정숙. 엄마 괜찮아? 엄마. 그
그런데 어째선지 인호는 멀쩡히 서 있었고 얘기해. 그런 인호를 부른 정숙은 시원하게 욕을 하더니 후련한 얼굴이 됐죠. 사실 몇 시간 전 시어머니가 동의서를 찢어버리는 모습을 우연히 정숙이 목격했고 너 의사니까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간 이식 해주고 나서 후유증 없으란 법 있어? 안 돼. 차라리 날 죽이고 해. 결국 인호는 간 이식 수술을 취소했는데요. 수술 동의서에 막 사인을 하려는데 그분 어머니가 오셔서 동의서 찍고 안 된다고 소리 지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이때 이식 가능한 뇌사자가 나타났고 좀 전에 중환자실에 있던 TA 환자 뇌사 판정 났던데 이식 가능한지 한번 알아볼까요? 차정숙 환자 멜드 점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숙은 겨우 간을 이식받을 수 있었죠. 그로부터 얼마 뒤 퇴원 후 집에 돌아온 정숙. 인호와 시어머니가 건강하게 돌아온 그녀를 반겨주는데요. 건강히 돌아온 거 환영한다. 그러나 다음날 커피. 어머니 식사하세요. 시어머니는 바로 심부름을 시켰고 너 오늘 제2백화점에 좀 다녀올래? 백화점이요? 내가 얼마 전에 백 하나 산 게 어제 왔댄다. 지난달에는 80만 원짜리 머플러. 예. 너 왜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냐? 아니 그래서 심부름을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제가 받아올게요. 오랜만에 백화점 구경이나 하죠 뭐. 그래. 간 김에 아이쇼핑 실컷 해. 이어진 아침 식사에선 다른 가족들의 불평까지 이어졌죠. 엄마, 나는 식빵 말고 크루아상이라니까. 바싹 토스트 했잖아. 치즈랑 먹어. 커피 이거 뭐야? 원두 좋은 거 들어왔대서 사봤어. 주스 아직이니? 네. 곧 준비할게요. 마스크 어딨어? 마스크? 그 순간 정숙은 문득 가족에 대해 생각하는데요. 우아하고 완벽했던 나의 아름다운 가족. 그들에게 난 무엇이었을까? 그런 와중 인호는 정숙에게 장애 등급 신청을 물었고 장애 등급 신청했어? 장애 등급? 간 이식 수술하면 장애 5급 나오잖아. 그거 신청해서 뭐해? 별 혜택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요즘 같은 주차난에 장애인 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혜택인데. 자리도 명당이고. 이후 인호가 출근을 하자 정숙은 뭔가를 결심한 듯 쓰레기들을 모아 버리더니 잠시 후 신나게 인호의 카드를 긁는데요. 실시간으로 사용 내역서를 받은 인호는 정숙에게 연락을 했죠. 당신 카드 분실했어? 제2백화점에서 계속 사용 내역서 날아오는데. 하지만 내가 긁은 거야. 이제 눈치 따위 보지 않는 정숙. 화 계신 고객님이 주문하신 가방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저기요. 네, 고객님. 그 가방 매장에 하나 있어요? 곧이어 인호가 받은 문자는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엄청난 금액의 사용 내역이었지요. 이에 인호는 곧장 정숙에게 전화를 했고 이거 지금 뭐야? 많이 놀랬어? 지금 이거 다 당신이 산 거야?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이야? 정숙은 지난 20년간 눈치를 본 세월을 말해주는데요. 직장 없고 내 앞으로 된 재산 없으니까 내 이름으로는 카드 한 장 만들 수가 없더라. 날 위해선 단 한 번도 떳떳하게 써본 적이 없어. 고마워요. 누가 그러래? 내 말이. 아니 당신 돈 잘 벌고 물려받은 집도 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걸 왜 나한테 묻냐? 그리고 달라진 마음가짐을 통보하는 정숙. 좀 뻔뻔하게 내 맘대로 살려고. 뭐야? 이제 나 꼴리는 대로 산다고. 그만써. 사이다. 그동안 그 말빨 어디다 숨겨놓고 살았던 거니? 사실 정숙은 지난 인생을 나름 완벽하다 여겼지만 밖에 나가면 알아주는 대학병원 교수 남편에 우등생 아들 딸 가진 부잣집 사모님. 어깨가 으쓱했지.
상류층 삶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죽다 살아나 보니까 다 필요가 없더라. 그렇게 쓸모없는 우월감을 버린 정숙은 그날 새벽 자고 있는 인호를 대뜸 찾아갔고 덥석 멱살을 잡았죠. 잠이 오냐? 잠이 와? 다 죽게 생긴 마누라 보면서 너 니네 엄마가 수술 못하게 하니까 은근히 좋았지? 안 그래도 하기 싫었는데 다행이다. 잘됐다. 안도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겉으로는 세상에서 제일 도덕적인 척, 지성인인 척하는 이 천하의 가식적인 이기적인 인간아. 이번 기회에 네 바닥을 봤어. 이 나쁜 자식아. 그리고 상상 속 멱살잡이에 이어 현실에선 찰지게 따귀를 때렸는데요. 혹시 나 따귀 때렸어? 왜? 기분 나빠서. 그렇다고 남편 따귀를 때려. 나도 당신처럼 느닷없이 뺨 맞은 기분이었어.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 정숙이 변화에 인호는 미칠 노릇이었지만 당신 대체 왜 이래? 사람이 그런 큰 일을 겪었으면 심경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지. 안 하던 쇼핑 할 수 있고 살림하기 싫을 수 있어. 죽다 살아난 정숙을 이해해보기로 하죠. 정말로 이해해? 그래. 이해해. 앞으로 마음 편안하게 먹고 건강 회복에만 힘쓰도록 해. 살림 그렇게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가끔 적당히 쇼핑도 하고. 그리고 다음날 정숙은 아침을 차리지 않았고 엄마 아침은? 차려줘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길래 그냥 안 차렸어. 먹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찾아 먹어. 이어서 인호의 커피도 신경 쓰지 않는데 여보 커피는? 저희 캡슐 커피 사다 놨어. 내려 마셔. 아주 편하고 좋더라. 그런 인스턴트 커피를 왜 마셔? 왜긴 당신이 이제 집안일 신경 쓰지 말라며. 심지어 매일 챙긴 시어머니의 주스도 패스. 내 디톡스 주스는? 아 어머니 거 재료 냉장고에 있어요. 내려 드세요. 참 어머니 이거 같이 치워주세요. 그 후 정숙은 쿨하게 외출을 했죠. 다녀오세요. 엄마 먼저 간다. 그리고 그날 밤 친구 미희를 만나 루프탑에도 가는데요. 나 이런데 100년 만에 와보는 것 같다. 안 가본 데가 어찌나 그렇게 많으신지. 나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서인호는 그냥 승희 갖게 주지 그랬어. 이에 미희가 꺼낸 이름 승희. 승희가 누구지? 누구긴 누구야. 네 남편 첫사랑이지. 알고 보니 과거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던 인호와 승희. 서인호, 최승희, 의대 동기들 모두 다 결혼까지 꼴이 날 줄 알았던 유명한 캠퍼스 커플이었잖아. 어머, 어떻게 그 이름을 까먹어? 세월이 많이 흐르긴 했나 보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인호는 정숙과 결혼을 했죠. 어느 날 서인호가 승희를 놔두고 너랑 결혼했잖니. 그것도 혼전 임신으로. 대체 정민이는 언제 만든 거냐? 때는 동기들과 설악산을 갔던 날. 흔들바위까지만 등반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얼마 가지도 못하고 발목을 삐는 바람에 숙소로 다시 돌아갔어야 됐거든.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서인호가 날 데려다 주게 된 거지. 하필 방은 뜨거울 정도로 더웠고 숙소에 도착했는데 주인 아줌마가 방을 얼마나 보일러를 뗐는지 방 안이 지글지글 끓는 거야. 발목 찜질을 해주는데 서인호 얼굴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거야. 그날 유독 서로가 고와 보였는데요. 그 얼굴선이 얼마나 곱던지. 피 끓는 청춘이 더운 방 안에 단둘이 있겠다. 승희도 해외여행 가서 골키퍼도 비었겠다. 타이밍이 완벽했지 뭐. 그렇게 두 사람의 아들이 생겼고 그때 정민이가 생긴 거야. 이후 승희만 불쌍해졌죠. 너 나쁜 새끼. 너 배 남산만에서 학교 다닐 때 승희 걔도 정말 불쌍했어. 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니? 과거 얘기를 하다 보니 문득 승희가 궁금해지는데 너 승희 어떻게 사는지 알아? 그 시각 인호와 미래 중인 승희. 당신 인생에 내가 끼어든 거 원망해? 운명이라고 생각해. 미국으로 연수 갔던 병원에서 널 다시 만난 것도
우리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도 모두 사람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더라. 하지만 승희의 현 소식은 미희도 몰랐고 이혼을 했다더라. 애를 낳았다더라. 소문만 무성해. 그렇구나. 잘 살겠지. 우리나라에 10개도 넘는 병원 체인 가지고 있는 부잣집 딸에 얼굴 대 몸매 착해. 완벽한 승희의 스펙에 정숙만 쭈그러들었죠.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쭈글쭈글해진다. 마음이 영 그러냐? 내 이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기도 해. 뭔데? 그러자 떠오른 좋은 방법. 우리 집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하려고. 그거 좋네. 야! 우리 나이에 20년 넘게 산 부부끼리 그 정도 요구에 권리는 있다고 본다. 난. 그치? 달려라. 최석수. 그렇게 결심을 한 정숙은 바로 다음 날 이노의 병원을 찾았고 놀란 얼굴이네. 내가 뭐 못 올 때 온 것도 아닌데. 누가 그렇대. 난생 처음이니까 그렇지. 정숙은 바로 명의 얘기를 꺼냈지요. 우리 집 공동명의로 했으면 좋겠어. 누구랑? 누구긴 누구야. 나지. 집은 나도 증여받은 거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지금 바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 더 할 말 없고 집에 가선 대답이나 준비해. 할 말을 마친 후 정숙이 나가는데 그때 선생님! 정숙을 발견해 그녀를 부른 로이. 선생님! 어머, 교수님. 근데 지금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네.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근데 좋네요. 선생님이라는 호칭. 선생님. 그리고 휴대폰 번호 좀 알려줘요. 지난번 찍은 사진을 주기 위해 번호를 교환했지요. 보냈어요. 네. 이후 정숙이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몸은 괜찮아요? 네. 선생님이 수술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의사란 직업이 참 좋은 직업이었어요. 아픈 사람 낫게 해주는. 이때 로이가 일을 권했고 다시 일할 생각 없으세요? 아유, 환자들한테 민폐죠. 그때 보셨잖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정숙은 집에 돌아와 오랜만에 전공책을 꺼내봤지요. 의사 가운을 입고 보니 감회가 새로운데요. 다시 일할 생각 없으세요? 그런데 이때 잠깐 이리 좀 와봐. 이노가 또 시어머니를 핑계로 공동명의를 거절했고 어머니께 상의드려 왔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 못 해주시겠대? 당신 명의인데도? 옛날 분이시잖아. 어른들 마인드로는 이해 못 하실 수 있지. 이에 정숙은 슬쩍 레지던트 얘기를 꺼냈지요. 여보, 나 레지던트 밟으면 어떨까? 뭐? 그때 포기한 거 많이 아쉬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 그러자 정숙을 비웃는 이노. 이제 와서 무슨 레지던트야. 아이씨. 당신 전공이 맞으면 쉰이야. 민폐 끼칠 생각 말고 포기해. 그 말에 욱한 정숙이 유치하게 나오는데요. 자꾸 그러면 당신네 병원 당신네 과에 지원하는 수가 있어. 내가 우리 과 과장이야. 누가 뽑아준대? 학교 다닐 때 성적은 당신보다 내가 훨씬 좋았어. 본과 때부터 내가 앞질렀지. 그건 애기 낳느라고 그런 거지. 이노는 그런 정숙을 무시했고 피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든가 그러면. 그래 이제 와서 뭐 시험 봐봐야 성적 뻔할 거고 한번 떨어져 보면 현실 파악 제대로 되겠지. 붙으면 어쩔 건데? 그만 자. 이에 열이 받은 정숙은 바로 다음 날부터 레지던트를 준비했지요. 약 100일을 앞두고 공부를 시작하는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험을 준비한 정숙. 잠깐만요. 저도 내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 당일 시험을 치룬 후 떨리는 마음으로 점수를 확인하는데 전공의 시험 차정숙님의
무려 50점 만점에 49점. 인턴 중인 아들보다 점수가 높았지요. 이제 면접을 앞둔 가운데 정숙은 이미지 변신을 했고 이후 지원할 과를 고민하는데요. 36세 여환. 한 명 MB 잡고 한 명 CPR 끊기지 않게 손 바꾸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손 바꾸라고. CPR 안 해봤어? 네. 그러나 외과는 생각만으로 심장이 떨렸고 아니야. 이 나이에 외과는 무리지. 유빈이 안녕. 선생님, 응?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소아과는 상상만 해도 괴로웠지요. 아픈 애들은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 그리고 다음 날 정숙의 지원서를 받은 과는 아주 명물이 등장하셨어. 저보다도 나이가 많네요. 원래 공부는 잘했어요. 의대 국시 성적도 좋고. 다름 아닌 승희가 교수로 있는 가정의학과였는데요. 최 선생하고 동문 아니에요? 연배도 비슷한 것 같은데.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정숙을 모른 척 넘긴 승희는 곧장 인호에게 이를 알렸고 당신 와이프 어떻게 된 거야? 뭘? 우리 병원 우리과에 전공의 지원했잖아. 진짜야? 분명히 지원했어. 전공의 시험을 49점이나 맞았어. 말 좀 해봐. 49점? 이 여자 완전 미쳤구만. 미안해. 잠깐 끊어봐. 이에 인호가 정숙에게 연락을 했지만 정숙은 지금 면접을 보러 왔죠. 엄마? 그리고 면접장 앞에서 만난 아들. 엄마는 여기 오면 안 돼요. 나도 면접 보러 온 거야. 왜? 이따가 얘기하자. 화이팅. 잠시 후 정숙의 면접이 시작되는데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은 건강합니다. 예상한 대로 건강과 나이가 문제가 됐고 저기 연세가 적지 않은 편이고 아니 조금 많이 많은 편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배가 다른 동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아시잖아요. 다들 싫어할 거라는 거. 그렇게 면접은 좋지 않은 분위기로 마무리됐죠. 그리고 며칠 뒤 네, 여보세요? 아, 네. 제가 차정숙인데요. 정숙은 불합격 통보를 받는데요. 외람되지만 제가 불합격한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나이 때문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에 정숙은 풀이 죽어버렸고 그럼 규모가 좀 작은 병원에 한번 넣어봐요. 다른 데 가면 되지. 뭘 그렇게 처져 계실까? 그래도 실패는 쓰라린 법이니까. 그때 인호가 들어오는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 내 얼굴이 왜요? 좀 안 좋아 보여서. 그런가? 웬일로 정숙을 걱정하며 여행을 제안하는 인호. 당신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지 그래? 수술하면서 멘탈도 많이 흔들렸잖아. 어디 좋은 데로 바람 쐬고 오면 이래저래 도움되지 않겠어? 그러나 떨어졌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축하해. 인호는 사실 정숙의 불합격 얘기를 들은 상태였고 이에 그 어느 때보다 신이 났지요. 그리고 다음날 기분 좋게 출근을 하는데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정숙이 승희 옆에 전공의로 서 있었죠. 분명 불합격을 받았던 정숙이 어떻게 이곳에 있는 걸까요? 또한 정숙은 다시 시작한 의사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꿈에 도전하는 드라마 닥터 차정숙이었습니다. 닥터 차정숙은 지난 15일 첫 방영된 JTBC 신작 드라마로 의학이라는 전문적 소재를 유쾌하게 풀어내며 무겁지 않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가족 드라마입니다. 물론 이제 막 의사가 된 주인공의 의학적 지식과 의술로 활약하는 모먼트 또한 메디컬 장르답게 앞으로 기대해볼 수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할지 그 전개도 궁금한데요. 20년을 주부로 살았지만 의사라는 꿈에 다시 도전한다는 흥미로운 소재와 스토리는 시청자들이 주인공에게 빠져들게
살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런 주인공의 매력을 더욱 살려준 건 바로 배우들의 연기였는데요. 배우 엄정화의 연기로 사랑스럽고 열정 넘치는 정숙의 캐릭터성이 돋보였고, 남편 인호 역의 김병철 배우 또한 찌질하면서도 마냥 미워할 수 없는 인호의 매력을 한껏 더해줬죠. 복잡하면서도 코믹한 인물들 간의 관계와 그 사이 벌어지는 사건들은 심심할 틈이 없게 만드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드라마 닥터 차정숙 소개해드렸고, 닥터 차정숙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30분 JTBC 채널에서 방영되니 꼭 놓치지 말고 시청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